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저가로 물건 사는 방법, 그것도 남들이 모르는 전략가로 사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꼭 낙찰받고 싶은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높은 가격에 입찰해 버려서 나중에 후회한 경험 아직 없으시겠죠? 저는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첫 입찰을 했는데요,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가격을 훅 올려서 입찰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죠. 여러 건의 경매 참여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깨달은 비밀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경매 초보였을 때 알았으면 수천만 원을 아껴 쓸 입찰가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바로 부동산 경매에서 득템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을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경매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 시장은요,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경매 물건은 늘어나지만 실제 입찰 경쟁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바로 저희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경매 데이터를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지난 1년간 법원 경매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가 대비 70에서 80% 선에 낙찰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할 때는 이 비율이 정말 많으면 60%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양주의 이 아파트는 감정가 3억 2,500만 원에서 낙찰가가 1억 9,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이에요. 해당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 시세 변동,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매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경매 시장에서는 특별한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몰리는 물건에는 몰리고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유찰이 거듭되는 물건들도 생기는 거죠. 특히 1층이나 탑층, 비인기 물건에 입찰을 하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역이용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 입찰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산법인데요. 먼저 해당 물건이 여러분들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인 아파트라면 입찰가를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지역의 입찰 가율을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일단 이 지역의 최근 낙찰 가율이 80%라면 2억짜리 물건 한 1억 6천만 원이면 경매 입찰가 적정 가격일 겁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이 가격에서 입찰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적정 입찰가 금액에서 200, 300만 원을 조금 더 올려서 입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최대 입찰가를 설정한 거에서 조금 더 살짝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낙찰받을 수 있는 냉정한 입찰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요, 사실 의미 있는 단독 낙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런데 한 번 더 유찰된 그 최저가는 다른 경쟁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죠. 그래서 저렴한 물건에 경쟁자들이 파리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지나치게 유찰이 된 멀쩡한 물건들은요, 결국 매각이 되고 낙찰이 됐을 때 이전 회차의 최저가 가격을 훌쩍 넘긴 가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유찰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적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 유형에 따라 전략을 좀 달리 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아파트 경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 가능성입니다. 실거주를 하고 싶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면 보통 낙찰 가율이 높습니다. 신축, 로얄동, 로얄층도 낙찰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축 1층은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입찰이라면 매도 차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가치가 핵심입니다. 건물 자체보다는 토지의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죠. 많은 분들이 오래된 건물 상태만 보고 입찰을 꺼리지만 토지 가치가 높다면 오히려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은요,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상황, 주변 상권,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상가 경매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임대가 잘 나가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실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용도 지역과 규제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각종 개발 제한 구역인지 향후에 개발 계획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면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에 경쟁이 적은 물건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 분석인데요. 최저가를 노리기 위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물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낙찰가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에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할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너무 초보라면 무리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전략으로 실제 부동산 경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나의 물건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4억 2천만 원이고 현재 최고 입찰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압류 근저당 이런 것 좀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월세입자예요. 아주 단순한 권리 관계고요. 시세를 확인해 보니 주변의 동일 평형이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감정가 대비 89%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지역이네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 대비 89%면 3억 7천만 원 정도 선인데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세를 4억 5천이라고 본다면 시세 대비 82% 정도의 입찰 가고요. 근데 이 물건이 실거래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4억 5천에서 4억 8천 사이니까 물건의 시세를 4억 8천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높은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어쩌면 감정가로 입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시세 상승이 있는 지역은 감정가 이상으로 실제 낙찰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거래가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찰가는 한번 지켜보실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 입찰가 전략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패턴을 역이용하세요. 두 번째는 최대 입찰가를 미리 정하고 살짝 업한 가격으로 입찰가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운의 게임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누구나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경매 도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곧 시작하는 무료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 따라오세요.